유령 탐정, 초자연적 사건의 실제 조사. 삶 속에서 우리는 종종 이상한 사건들에 대해 듣게 됩니다. 하지만 사건이 증거가 아닌 유령을 통해 해결될 수 있다는 점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깊은 밤, 한 여성이 자신의 집에서 잔혹하게 살해당한 뒤 모든 흔적을 지우기 위해 시신이 불태워졌습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후 5개월 동안 조사했지만 어떠한 단서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범인은 체포되었고 사건 해결을 돕게 된 이는 다름 아닌 피해자의 유령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조사 과정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정말 피해자의 유령이 이 사건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준 것일까요? 오늘의 영상을 통해 충격적인 세부 사항과 이 신비한 이야기의 숨겨진 진실을 함께 알아보시죠. 실제 범죄 사건을 2D 스타일로 각색한 작품입니다. 모든 이야기는 2월 21일 밤 9시 시카고 파인가 2740번지에 위치한 아파트 건물에서 발생한 갑작스러운 화재로 시작됩니다. 짙은 검은 연기가 15비오 아파트 창문에서 피어오르며 복도 전체를 덮고 건물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건물 관리인은 즉시 경찰과 소방대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소방대는 신속하게 현장에 도착하여 짧은 시간 안에 화재를 진압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아파트에 접근했을 때 화재의 시작 지점이 테레사 바사의 방에서 비롯된 것임을 빠르게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방 안의 광경은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방 안의 대부분 가구, 내부 장식물, 그리고 서류들은 모두 불에 타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방문을 열고 수색했을 때 테레사의 모습은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조사관들은 테레사가 화재 당시 집에 없었고 다행히 화를 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소방대가 테레사의 침실을 좀 더 면밀히 조사하던 중 충격적인 광경을 발견했습니다. 침대 매트리스 아래에서 한 여성이 탄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녀의 시신은 옷이 완전히 벗겨진 상태였습니다. 특히 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것은 과일 칼 한 자루가 피해자의 가슴 깊숙이 박혀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법의학팀은 이 시신이 테레사 바사라는 사실을 확인했으며 그녀의 사망 원인은 과다출혈에 의한 사망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경찰은 이 사건이 단순 화재가 아닌 계획적인 살인 사건임을 빠르게 결론지었습니다. 범인의 명백한 목적은 모든 관련 증거를 없애 범죄를 은폐하고 법의 처벌을 피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수집된 정보에 따르면 조사관들은 테레사 바사가 필리핀의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유명한 변호사였고 테레사는 어린 시절부터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마닐라의 종교 학교를 졸업한 후 그녀는 학업을 이어가기 위해 미국으로 이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테레사는 인디애나 대학교에서 음악을 전공했으나 이후 의료 분야로 전향해 호흡 치료학을 전공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기 전 그녀는 시카고 에지워터 병원에서 호흡 치료 전문의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테레사의 삶은 매우 평화로웠으며 그녀는 친구들과 이웃들에게 사랑받는 존재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녀는 적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당시 경찰은 테레사 바사의 사건에 대해 좀 더 깊이 조사하기 시작했고 그녀의 절친인 루스 루보로부터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루스는 사건 당일 밤 테레사가 그녀에게 전화를 걸어 약 30분 동안 대화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대화에서 테레사는 한 남성을 저녁 식사에 초대했다고 언급했지만 그 남성의 이름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통화가 끝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잔혹하게 살해당했습니다. 이로 인해 경찰은 이 남성이 테레사를 살해한 범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장 검증 과정에서 경찰은 테레사 바사의 귀중품인 보석, 시계 그리고 현금 일부가 도난당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로 인해 경찰은 범죄자의 동기가 강도일 가능성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테레사의 시신은 알몸 상태로 발견되었으나 강간 흔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 사실은 범인이 수사 방향을 혼란스럽게 만들기 위해 의도적으로 가짜 현장을 꾸몄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그러나 방안이 거의 완전히 소실될 정도로 불에 탔기 때문에 조사관들은 거의 아무런 유용한 단서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발견된 유일한 것은 테레사의 일기장이었으며 이는 화재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놓여 있어 불타지 않았습니다. 일기장 안에는 A, S, 위에 티켓 구입하기라는 문장이 적힌 작은 메모지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경찰관들은 이 문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고 A, S가 누구를 지칭하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테레사의 친구들과 동료들조차 이 수수께끼 같은 메시지를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사건은 점점 막다른 길로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이후 5개월간 지속적으로 조사에 힘썼지만 아무런 단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테레사의 가족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고 그녀의 시신을 필리핀 네그로스 섬 고향으로 가져가 장례를 치렀습니다. 당시 모두는 이 사건이 영원히 미제로 남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믿기 어려운 일이 한 달 후에 벌어졌습니다. 범인이 체포된 것입니다. 특히 이 사건을 해결로 이끈 단서는 테레사의 유령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8월이 되자 테레사 사건을 담당하고 있던 두 형사 조셉 스타슈라와 리 에플라는 기이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한 부부가 경찰에 연락해 자신들이 사건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화를 받은 조셉과 리는 즉시 그들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형사들은 이 부부가 필리핀 출신으로 의료계에 종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이름은 호세로 외과 의사였으며 아내 레미는 호흡치료 전문가였습니다. 호세와 레미는 자신들이 테레사를 살해한 범인을 알고 있으며 이 정보는 테레사의 유령에게서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그들에 따르면 한 달 전 레미는 유산으로 큰 충격을 받은 이후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레미는 자주 혼잣말을 하거나 집안의 특정한 한 구석을 멍하니 바라보며 움직이지 않는 등 최면에 걸린 듯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점점 이러한 행동은 그녀가 분명치 않은 말을 중얼거리거나 심지어 잠자는 동안에도 나타났습니다. 매번 깨어난 후 호세가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면 레미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다만 그녀는 어떤 하얀 옷을 입은 여성이 자신을 따라다니며 의사님, 제발 도와주세요. 저를 해친 사람이 아직도 자유롭게 다니고 있어요. 라고 속삭이는 것을 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 호세는 아내가 유산 후의 정신적 충격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런 행동을 보이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밤 그는 아내가 차가운 목소리로 내 이름은 테레시타 바사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것도 평소처럼 영어로 말하지 않고 필리핀의 지방어로 말했던 것입니다. 이전에 테레사 바사 사건이 큰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것을 기억하던 호세는 아내가 테레사의 유령에 사로잡혔음을 깨달았습니다. 그 이후로 며칠간 레미는 자주 테레사의 유령에게 지배당했고 한번 지배당할 때마다 30분 이상 지속되기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테레사는 자신의 죽음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말했으며 심지어 범인이 병원의 동료인 알란 쇼프너라고 지목했습니다. 특히 알란 쇼프너의 이니셜이 바로 A, S로 테레시타가 죽기 전에 남긴 메모에 적힌 경고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테레시타의 진술에 따르면 그 비극적인 사건은 비 오는 날에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날 테레시타의 집 TV가 고장나 있었고 그녀는 알란을 집으로 초대해 수리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수리 중 알란은 갑자기 그녀를 공격했고 목을 졸라 기절시켰습니다. 테레시타가 의식을 잃은 후 알란은 부엌에서 과일 칼을 가져와 그녀를 살해했습니다. 그는 이후 방안을 뒤져 보석과 현금 같은 귀중품들을 훔쳤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자신의 범죄 흔적을 모두 없애기 위해 집에 불까지 질렀습니다. 이 모든 세부 사항은 테레시타의 유령이 레미의 몸을 통해 호세에게 직접 전해준 이야기였습니다. 테레시타의 이야기는 점점 더 명확해졌고 이를 들은 호세는 이것이 경찰이 진범을 찾아낼 수 있도록 돕는 경고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호세와 레미가 전한 이 이야기는 형사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들은 이야기를 믿을 수 없었고 테레시타의 유령이 실제로 사건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가능성에 의구심을 품었습니다. 형사들은 여전히 이러한 초자연적인 현상에 대해 회의적이었습니다. 레미가 유산 후 겪은 심리적 외상 때문에 상상 속 이야기를 만들어낸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형사는 알란에 대해 좀 더 철저히 조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알란의 거처를 방문한 형사들은 그의 이웃과 집주인을 대상으로 신문을 진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건 당일 밤 알란은 집에 있지 않았고 여자친구 야니카의 아파트에 머물렀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형사들은 즉시 야니카의 아파트를 방문했고 그녀가 진주 반지와 보석 펜던트를 착용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보석들은 사건 발생 직후 알란이 그녀에게 선물한 것이라고 밝혀졌습니다. 형사들은 즉시 이 보석들의 사진을 찍어 경찰서로 가져갔고 레미에게 특별한 실험을 요청했습니다. 그들은 테레시타의 유령이 레미의 몸에 다시 들어와 이 보석들을 확인할 수 있을지 시험해보고자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석을 보자마자 테레시타의 유령은 이를 즉시 알아보았습니다. 그녀는 이 보석들이 그녀의 아버지가 프랑스에서 가져온 귀중한 선물이며 자신이 매우 소중히 여겨 거의 착용하지 않았던 것들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녀의 가까운 친구들인 론, 켄, 리처드 그리고 레이가 그녀가 이 보석들을 착용한 모습을 본 적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즉시 경찰은 테레시타의 친구들에게 연락해 경찰서로 와서 보석 사진을 확인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사진을 본 모든 친구들은 망설임 없이 이 보석들이 테레시타의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그들은 진주 반지에 새겨진 글자나 테레시타가 이 보석들을 착용했던 시기와 특별한 행사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도 제공했습니다. 이 모든 증언은 테레시타의 유령이 말한 내용과 완벽히 일치했고 여러 사람들의 확인을 통해 확증되었습니다. 도난당한 보석들에 대한 정보는 결국 사건 해결을 위한 가장 강력한 증거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를 통해 테레시타의 유령이 자신의 살인 사건을 해결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었습니다. 그 후 경찰은 알란에 대한 체포 영장을 신속히 발부했습니다. 결국 형사들의 압박과 신문 속에서 알란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자신의 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는 테레사 바사를 살해한 동기가 단순히 그녀의 재산을 차지하려는 탐욕에서 비롯되었음을 자백했습니다. 테레사의 생명을 빼앗은 후 그는 모든 증거와 흔적을 지우기 위해 잔인하게 그녀의 시신을 불태웠습니다. 알란은 또한 A.S. 위에 티켓 구입하기라는 문장이 적힌 메모를 테레사의 일기장에 자신이 썼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는 A.S.가 자신의 이름 이니셜임을 알고 있었지만 이를 통해 테레사에게 다른 남자친구가 있다는 가설을 만들어내 경찰의 수사 방향을 혼란스럽게 하려 했다고 밝혔습니다. 테레사의 유령이 개입한 이 기이한 사건은 시카고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으며 마침내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잔혹한 살인 사건이자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았던 이 사건은 수개월간의 교착 상태 끝에 결국 해결되었고 범죄자는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테레사의 재산을 노리고 그녀를 해친 알란은 체포되어 14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 주목할 점은 물리적 단서와 증인들의 정보가 사건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는 데 결정적인 요소는 테레사의 유령의 도움이라는 것입니다. 테레사가 초자연적인 형식으로 등장하며 경찰을 진실로 이끌었던 것은 역사적인 살인 사건 수사에서 보기 드문 사례로 기록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증거와 단서만으로 해결된 것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요소가 개입되어 모든 참여자를 놀라게 했던 매우 독특한 사례로 남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비록 많은 사람들에게 허황되거나 믿기 어려운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 명확한 결과와 공정한 결말을 가져왔다는 점에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알란은 자신의 행동을 숨기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했지만 결국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물리적인 흔적을 지웠을지 몰라도 테레사의 유령이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며 정의가 실현되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은 또한 우리로 하여금 이런 영원한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과연 이 세상의 유령은 실제하는 것일까요? 혹은 인간의 이해를 넘어선 초자연적인 세계가 존재하여 세상을 떠난 이들이 미완의 사건에 영향을 미치고 미스터리를 해결하는 일이 가능할까요? 이러한 질문은 과학과 이성이 명확히 설명할 수 없는 영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유령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러한 사건들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흐릿한 증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이 명확히 보여주는 것은 정의는 결국 어떤 형태로든 실현된다는 점입니다. 그 과정이 아무리 복잡하고 수수께끼 같더라도 악행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범인이 아무리 교묘하더라도 결국에는 반드시 응분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정의의 힘이며 어떤 상황에서도 부정할 수 없는 진실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이 내용이 흥미로웠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새로운 사건들을 놓치지 않도록 구독 버튼도 잊지 말아주세요.